내가 만약에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면 다음 연락에선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닥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대표상담사 박대희입니다. 헤어지고 나서 자니? 잘 지내니? 땡땡아 이렇게 연락 보내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꼭 그런 연락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연락이 일십을 당했다면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전화하고 카톡하고 찾아가기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시도가 끝났을 때 돌아오는 상대방의 단호한 모습은 여러분들을 또다시 힘들게 하기도 하죠. 모든 처음은 중요할 뿐더러 기억에도 많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첫 시도가 썩 좋지만은 않은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나의 첫 시도가 물거품이 되었는지, 그리고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면 이후엔 어떻게 다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과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1번,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보통 이별이라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어제까지만 해도 데이트를 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통화를 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에게 사랑한다고 해줬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제 상대방의 그 행동은 자신의 이별을 더욱더 합리화하기 위한, 그 합리화를 견고하게 해주기 위한 마지막 행동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별을 하든 이별을 결심하든 합리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면 이때는 이별이 감정적인 이유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이별하게 됐을 때 감정과 논리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별을 막 선언한 시점에선 감정이 주된 원인이 될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논리로는 잘하겠다, 변하겠다, 고치겠다라는 세 가지 논리가 있는데요. 사실 그 말들은 여러분들이 연애하면서도 꽤나 반복했던 말이었을 것이고, 그 말이 반복됐다라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미 그 말에 실망해버린 사람에게 또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실망뿐만 아니라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어차피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듣기도 하며, 그 사람의 감정이 논리로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요? 이 이별과 재회라는 것은요, 사실은 다시 만나달라라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과 다시 만나기 싫어라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충돌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만나기 싫어라는 사람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논리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만나기 싫은 사람은 다시 만나자라는 여러분의 논리를 꺾기 위해서, 고집을 꺾기 위해서 더 다르고 더 다양한 감정이 아닌 논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부턴 감정이 아닌 논리의 영역으로 가게 돼요. 이래서 싫었어, 저래서 싫었어. 연애할 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 이별 과정에서 나오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감정이 아닌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을 보통 우리는 단호하다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내담자분들은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도했던 것이 물거품이 됐던 이유는 감정적인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었던 행동들이었다. 그렇기에 상대방은 더욱더 단호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첫 시도가 왜 물거품이 됐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나 첫 시도는 한 번이었을 텐데, 이제 첫 시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했던 첫 시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세요. 그 첫 시도 속에 지나친 자책은 없었는지, 혹은 상대방의 논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줄 만한 나의 실수는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그 말들 중에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효과적이었을 말은 뭐가 있었을지요. 그리고 이젠 감정이 아닌 논리로서 이별을 받아들인 사람에겐 해결책이 빠질 순 없을 겁니다. 그 논리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 사람이 이별에 대해서 견고해지기 전까지는 분명 감정이 주된 이유였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첫 시도 이후에는 논리가 주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 논리는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지 않아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자 신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하나의 경험으로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책에서 신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보세요. 신념이라는 것은 마치 책상과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책상 판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상 판은 결코 책상 다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신념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가지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념을 뒷받침해줄 만한 책상 다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잘생겼다 라는 신념을 가지기 위해선 혼자 스스로 잘생겼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될까요? 참고 경험이 없기에 잘생겼다라는 신념은 그저 하나의 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제 길을 가다가 여자가 번호를 물어보더라.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다. 심심해서 유튜브를 찍어봤는데 잘생겼다고 사람들이 구독을 눌러주더라. 와 같은 참고 경험이 생기면 나는 잘생겼다라는 신념이 확고해지겠죠. 즉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사람에게 나의 바뀐 신념과 가치관을 설명할 때 단순히 잘할게 노력할게가 아닌 참고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 참고 경험은 나를 힘들고 아프게 했을수록 더욱더 강력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별이라는 것을 통해 충분히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이별을 통해서 뭘 배우나요? 뭘 깨닫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별을 했기에 내가 알게 된 것들이 있을 것이고 사실은 그 알게 된 것을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급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일단 만나보면 보여줄게 라는 식의 영업을 하진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 첫 시도에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다시 만나자 라는 말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했던 시도보다는 한 단계에서 두 단계 정도 낮은 자극 수위여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면 다음 연락에선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닥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 이미 거절했던 대책이기 때문에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제안했던 건 무엇이고 그것보다 낮은 제안 수준은 뭐가 있을 것인가. 실제로 상담사 선생님들도 재회 전략을 짤 때 가장 많이 고민하고 힘을 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상담에서 하는 모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고려할 게 엄청 많죠. 상담하면 더 많긴 하겠지만은 시간을 되돌릴 순 없으니 여러분이 했던 시도를 없앨 순 없으니 다시 시도하긴 해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조금은 돌아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래요. 기왕 갈 거면 애초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단 조금 돌아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제외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의논은 아래 링크에 있는 진단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있으니 진단지에 여러분들의 상황 남겨주시고 카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댓글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공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오늘은 핵심만 알려드렸는데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 갔거나 깨달았던 부분이 있다면 역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상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하는 연애자격 대표 상담사 박대희였습니다.